관광객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한 번 내릴 때마다 자동차 100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GDP와 일자리의 10%를 창출하는 관광산업. 현재 약 13억 명인 관광객은 2030년 3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여행객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여행객 중 80%는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텐데요. 서울과 제주는 이미 포화 상태. 지속 가능한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지역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안은 어디일까요? 2018 평창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강원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강원도는 우리 국민이 사계절 내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자국민의 긍지와 사랑을 바탕으로 유명 관광지가 된 도시들의 사례처럼 강원도 또한 세계인을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분단의 땅 강원도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DMZ 지역을 여행하는 평화관광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강원도는 미지의 땅을 향하는 관문으로 또 한 번 주목받을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서핑이 그 주인공인데요. 적당한 파도와 트렌디한 해변, 여기에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강원도 양양은 서퍼들을 위한 최적의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강릉, 속초 곳곳엔 최근 멋진 카페, 유니크한 문화 공간들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교통,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의 관광 인프라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역 관광까지 활성화된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엔 29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직항로를 통해 외국인 여행객들은 홋카이도, 요코하마, 오키나와 같은 지역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개별 도시의 매력을 어필하는 관광 정책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더해져 일본은 도시 단위 관광이라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30년 내 현재 200개인 국제공항을 260개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디브, 다낭 등의 세계적인 관광지도 직항 노선 개설과 함께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요? 강원도에는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곧 강원도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텐데요. 양양공항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향후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고 이는 4만 명의 고용 창출, 약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산업의 활성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신규 항공사의 취항은 그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플라이 강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인사총무팀 김희경, 객실승무팀 김효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플라이 강원에 대해 알려드리고 지원자분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직접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객실 승무원 서류 마감이 내일 모레 5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회사 소개, 사전에 주신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플라이 강원에 대한 회사 소개를 보시죠.
지금부터 플라이 강원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2016년 4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자본금 378억 원이며 강원도 지원 135억 원과 다수투자처의 투자 의향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고 있는 신생항공사입니다. 2019년 9월에 항공기 1호기 도입 예정이며 2019년 10월에는 국내선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는 국제선 취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사업 비전은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양양과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틈새 노선 운영으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화된 강원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진정성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과 조화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도입할 항공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서 좌석수는 189좌석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7년 미만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 노선은 국내선은 울산, 광주, 김포, 일본은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중국은 마카오, 대만은 타이페이, 타이중, 카오슝, 동남아 노선은 하노이, 호치민, 코타키나발루, 다낭, 클라크필드로 총 15개 노선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플라이 강원 사옥 조감도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 양양에 새롭게 사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양양국제공항 인근 지역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상 및 주변과의 조화를 감안한 연면적 1000평 규모로 사옥 설계까지 마친 상황으로 항공기 10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시설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본사로 사용될 사옥에는 일반 업무를 위한 사무실은 물론 객실, 운항, 통제, 전산실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입주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7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 건립은 회사가 여러 차례 강조한 강원도와 더불어 성장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강원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플라이 강원 사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플라이 강원 CI를 소개하겠습니다. CI 컬러는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으로 빨간색은 플라이 강원이 담은 일출빛을 나타냅니다. 일출빛을 담은 플라이 강원 CI는 환동해권 중심 북방경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항공사로서의 비상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하늘빛을 나타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하늘색은 바닷빛을 나타냅니다. 푸르른 동해의 바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동해바다에 띄운 희망처럼 플라이 강원이 푸르른 하늘로 비상합니다. 다음은 플라이 강원 인재상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TCC 항공사로서 항공과 관광이 융합된 항공사이기 때문에 플라이 강원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을 훌륭한 미소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나 지상에서 항공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팀워크를 이루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또한 LCC가 아닌 TCC라는 사업 모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항공과 관광의 중요성을 알며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다음은 플라이 강원 객실 서비스 모토입니다.
안전이란 신뢰 위에 여행의 설렘과 기대를 한껏 부풀려주는 객실 서비스. 항상 여행하듯 흥미롭고 재미난, 언제나 미소 짓는 그런 좋은 경험을 플라이 강원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 강원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이번 채용은 객실 승무원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으며 강원도 양양이 베이스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직무는 객실 승무직으로 기내 고객 서비스와 안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필수 자격 조건으로는 공인 어학 성적 1개 이상 해당자이며 토익 5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레벨 4 이상, 오픽 NH 이상, HSK 5급 이상, JLPT 1급 이상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전공은 무관합니다. 단,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이며 해외여행 및 승무 자격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라이 강원 채용 일정입니다. 현재 온라인 입사 지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9일에 서류 전형 마감 예정이며 4월 15일 서류 전형 합격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차 직무 면접 전형은 4월 넷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약 15분 정도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며 8명이 한 개조로 이루어 직무 위주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2차 임원 면접은 5월 예정이며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 인성 및 직무 위주의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체 검사 및 체력 검정은 2차 면접 후에 있을 예정이며 신체 검사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체력 검사는 배근력, 악력,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플라이 강원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회사 소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마치 네. 기내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 톡이었어요. 네, 굉장히 떨렸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네. 조금 떨려서 간혹가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댓글로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참 사전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100여 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20개 정도를 추려서 이제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중복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준비해보았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지역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과장님, 저희 근무 지역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플라이 강원은 현재 강원도 양양에 회사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옥은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네. 8월 이후부터 양양에서 근무하게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저 양양 서피비치 한번 가봤는데 네네. 굉장히 예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양양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양양에 가서 이제 주말에 서핑도 하고 또 서핑하고 나서 그 빙수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러한 이점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현재 올해 항공기는 3대 정도 도입할 예정으로 경력직과 신입승무원 포함해서 약 80여 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80명 다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봐볼까요? 네. 지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좀 네네. 해드릴게요. 제가 또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경력과 신입을 같이 모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희는 현재 경력직이라고 하면 항공기 객실 승무원 2년 이상이어야지만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기타 다른 객실 승무원이거나 아니면 2년이 안 되는데도 경력으로 지원할 수 없냐는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희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 그리고 경력 2년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서류 합격자는 몇 명인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1차 면접을 3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차 면접에서 지원자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서 많이 뵐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원자가 많으시면 저희가 면접 간격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많은 분을 모실 예정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면접은 어디서 진행될까요? 이것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면접은 저희가 현재 지원서 접수를 받을 때 양양이랑 서울 중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항공사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드렸는데요. 서울과 양양 중에 선택하시고 저희가 양양도 일정 비율이 차면은 양양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강원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양양으로 지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소서 또는 면접 관련 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과장님 저희 뭐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이번 플라이 강원 신입 경력직 객실 승무원의 자기소개서에는 총 4개 항목이 있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이 신생 항공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서 저희 회사 정보라든지 이런 면접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 플라이 강원의 회사 기업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사업 전략과 인재상을 먼저 분석을 하신 후에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오시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즐겁게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아까 회사 소개로 PPT 화면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나 이제 지원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LCC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LCC라는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TCC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 TCC가 무슨 의미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TCC를 이해를 하셨다면 자소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TCC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국내 승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으로 모셔오는 인바운드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그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팁을 또 드리자면 저희는 강원도 항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크고 또 강원도 컨텐츠를 다양하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자소서에도 좀 뭔가 재미나게 자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기획력들이 독창적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적어주셔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합격할 때 면접을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나?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하실 때 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면접장에서는 태도, 자세, 말투가 뭐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자가 얼마나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객실 승무직은 서비스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객실 승무직이 적성에도 잘 맞아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관은 지원자가 기계적인 말투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투로 답변을 하실 때 저희 면접관들은 그 지원자분들의 네. 진정성을 읽게 네.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네. 그 옆에 계신 지원자분들하고 답변하실 때 차별화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별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하면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신의 삶의 철학이라든지 뭐 서비스 철학, 네. 그리고 면접관 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재치와 순발력으로 센스 있게 답변을 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많은 지원자를 대면하는 면접관들 분께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지원자들을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은 네. 똑같은 연속적인 답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도 굉장히 식상해하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원자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또 면접장 분위기를 즐겁고 밝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과장님께서 굉장히 빨리 이제 채용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팁을 주셨어요. 정말 이 팁 다 그대로 잘 들으시면 합격하시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요? 네,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복으로 드려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또 지원자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 원피스를 입어야 하는 건지 정장 바지를 입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셔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객실 승무원 면접 복장인 반팔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렇지만 색상은 본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 포니테일, 쪽머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게끔 단정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그 복장과 헤어 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그 헤어를 하실 때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그런 네. 헤어스타일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그런 컬러톤을 선택을 해서 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롭게 뭐 제한을 뭐 따로 두지는 않았고 네. 그냥 뭐 흰색 색상 블라우스 정도만 네.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네. 흰색이 아니어도 되고요. 네, 색상이 이제 본인께 어울리는 걸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채팅에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남자 승무원 복장은 기존 항공사와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항공사 착용하셨던 복장 그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를 드려도 아마 남자 정장 같은 경우는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기존 항공사에서 착용하셨던 그런 복장을 기준으로 하셔서 색상은 뭐 본인께 어울리는 색상을 해주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요새는 남자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면접장에 꼭 남자 승무원들, 그러니까 남자 지원자분들께서 메이크업을 받고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본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과 학생분들은 수업 시간에 메이크업 수업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마 메이크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굳이 뭐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애써서 할 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눈썹이나 그냥 피부 기초 메이크업 정도 네. 그 정도까지만 맞아요.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면 되고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마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영어 면접이 있나요? 네, 이 질문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1차와 2차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사이에 별도로 영어 면접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1차와 2차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즉흥적으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취미를 소개해봐라 정도의 영어 면접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롤플레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 롤플레이가 기내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상황극을 말하는 거죠? 네. 혹시 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승무원들이 얼마나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네. 이거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좀 신입의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력직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네네. 대답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겠지만 신입의 경우는 조금 당황스럽죠. 네. 경력직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행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으셔도 크게 당황을 하지 않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입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런 롤플레이 연습을 평상시에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곤란하고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입 승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롤플레이 질문 같은 경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입사일과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계획되고 있죠? 네, 올해는 저희가 항공기 도입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력직 승무원과 신입 객실 승무원을 7월, 9월 두 차수에 나눠서 입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두 차수로 나누는 기준은 기졸업자는 7월 달에 입사를 하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가 아마 입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1차와 2차 기수를 나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지금 딱 뭐 기졸업자, 아니면 졸업 예정자 이렇게 해서 50대 50 비율로 채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나눠놓은 기준은 그거지만 2차, 3차의 기준이 또 있고 꼭 졸업 예정자를 많이 뽑겠다, 기졸업자를 많이 뽑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재학생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정을 잘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급여 굉장히 궁금하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인사팀에서 급여 테이블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 LCC가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LCC 평균 연봉보다는 저희가 높게 책정할 예정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급여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급여가 조금 타 항공사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를 듣고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더 지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기대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CC와 TC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네. 항공사 특징이 이제 TCC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로우코스트 캐리어의 약자로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항공사라면 TCC 항공사는 투어리즘 컨버전스 캐리어의 그 약자로서 네, 항공과 관광의 융합이 된 그런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항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저희가 국내에 계신 분들의 여객을 하진 않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항공사의 그 컨셉 자체가 외국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손님들을 한국으로 많이 모셔온다는 거기 때문에 타 항공사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차가 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원 거주자 혹시 우대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항공사고 사명에도 강원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강원도민 우대 있고요. 강원도 대학 출신 우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어셔도 강원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강원도를 이해하시고 그 콘텐츠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그런 점을 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굉장히 우대를 할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 이런 부분 잘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강원도 지역 주민이 아니시라면 네. 우선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원도에 네. 대한 정보, 먹거리, 관광지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서 참고를 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네네. 관광에 다녀오신 분들 해시태그 하셔서 네네. 많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많은 준비하실 때 그렇게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비가 정해져 있나요? 네, 이 질문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남자 승무원과 여자 승무원을 채용하는 이제 숫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객실 승무원의 특징상 그 남성 지원자보다 여성 지원자의 그 지원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숫자도 여자 승무원이 훨씬 더 많은데요. 저희는 이번 채용에서는 남자 승무원을 좀 많이 채용할 예정이라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 채용은 남자 승무원을 좀 많이 뽑자라는 게 저희 이번 채용의 컨셉? 네. 그리고 요새 다른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남자 승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채용 인원에서 한 15%에서 20% 안쪽으로 남자 승무원들을 채용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네, 조금 상위에서, 더 많이 네.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지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혼자 승무원으로 입사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20대 초반에 좀 일찍 입사를 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승무직으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또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회사에서는 더 반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나이가 어려서 문제이기라기보다는 네. 그 승무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비스직으로서 뭔가 준비가 덜 되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면 그런 준비가 덜 된 모습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채용은 저희가 뭐 나이 제한이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뭐 연령 제한 그런 건 다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어리셔서 안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네. 나이가 많으면 어려운가요? 이 질문은 또 앞에 질문하고 좀 상반된 네. 질문이네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좀 평균적인 지원자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전혀 제한이 없어요.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 제한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연령 제한을 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정말 열려 있게 지금 이번 채용은 다 진행하는 거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좀 위축된다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으시면 그만큼 경험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객실 승무원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적응하는 것도 빠르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나이 어리신 분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고 침착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많이 보고 듣고 깨우치셨기 때문에 그 승객들을 대면할 때 굉장히 여유롭고 진심이 담긴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이런 거에 뭐 이제 얽매이지 마시고 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서류 다 꼼꼼히 볼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후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이번 채용 이외에 올해 채용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플라이 강원은 올해 이번 채용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승무원과 신입 객실 승무원을 포함해서 약 80명 채용이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맞춰서 따로 또 채용 공지를 낼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경력과 신입승무원 80여 명 채용을 예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80여 명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 열릴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1기 승무원으로 다 해서 80명을 모시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 지원자도 치아 미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까 남자 승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을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남자 승무원들도 승무원이시잖아요. 객실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이시기 때문에 치아 미소 해주시면 좋죠. 그렇죠. 남자 승무원들도 객실에서 똑같이 그 서비스 업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승무원과 뭐 다르게 미소를 안 짓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호감 가고 편안한 그런 미소를 지어주셔서 승객들에게 편안한 인상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지원자분들께서 안 웃고 그냥 과묵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그 남자 지원자분께서 밝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은 아마 굉장히 돋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점수를 더 많이 얻게 되실 것 같아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 저희 얼마나 객실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점수 높게 받으실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미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스처 많이 하면 감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제스처라는 게 뭐 면접 볼 때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과장님? 이거 좀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네, 제스처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접장에 들어가서 공수 자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을 답변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한 나머지 공수 자세가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요? 배꼽 이쪽으로 공수 자세를 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뭐 손을 조금 흔든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나쁜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거울을 앞에 두고 치아 미소와 또 공수 자세 그리고 자신의 말투 억양이 어떤지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어떤 분위기의 승무원을 채용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뭐 이게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이미지, 어떤 거를 이제 정해두고 채용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정해둔 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객실에서는 또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저희는 뭐 타 항공사처럼 어떤 뭐 과즙, 뭐 상큼하고 뭐 감귤사 뭐 이런 얘기 단아하고 이런 이미지를 딱 정립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나가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그 항공사만의 인재상과 저희 회사의 사업 전략에 맞춰서 아마 채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TCC 항공사이기 때문에 항공과 관광이 융합된 항공사여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외국인들 상대로 훌륭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또 기내에서나 지상에서 항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팀워크를 또 이루고 또 안전 운항을 하는데 뭔가 승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그 관광객들에게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그들에게 뭔가 친구 같은 약간 가이드 비슷한 저희가 인재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그 앞으로의 객실 서비스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서서 보나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항공사 중에는 앉아서 보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1차와 2차 모두 서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앉으면 조금 더 불편하다는 지원자분들의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와 2차 모두 다 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보통 기내에서는 서서 승무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서 면접을 보는 그런 자세나 표정 이런 태도를 서서 맞아요. 면접을 볼 때 저희가 평가 요소죠. 그것도 네네네. 하나의. 네, 맞습니다. 서서 이제 공수 자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오늘도 마지막 질문이 되었네요. 네. 저희 정말 이제 좀 긴장해서 쉼없이 저희가 이렇게 왔더니 네. 오늘도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 과연 마지막 질문이 네. 무엇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유니폼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관객님 지금 저희 현재 네. 유니폼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저희 플라이 강원은 유니폼 제작의 디자인 시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국내 기존 LCC 항공사와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저희 항공사는 독창성과 신미성에 주안점을 두고 네, 네. 지금 개성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TCC 항공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항공사를 탑승을 하셨을 때 유니폼을 보고 뭔가 벌써 여행을 떠난 것 같고 설레고 기대감이 막 이렇게 올라와 네, 있고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네네. 그래서 그런 유니폼을 통해서 좋은 그런 여행의 첫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저희가 이제부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승무원 채용 비율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은 제가 아까도 답변해드렸다시피 저희 네. 이번에 좀 많이 채용할 예정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 15%에서 20% 정도까지 뽑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20% 이상 네, 더 상위에서 많이 뽑을 예정이니까 남자분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다고 뭐 남자를 더 많이 그러니까 약간 우대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여자와 남자 모두 다 채용을 하지만 이번에 남자 승무원 많이 뽑을 예정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력 검사에 수영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저희 현재 수영은 포함할 예정이 없고요. 수영 외에 뭐 신체 검사, 악력이나 배근력 이런 거는 이제 검사를 할 예정인데 수영은 네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선호하는 체형이 있나요? 체형, 네. 채용 어렵습니다. 체형이라고 하면 네. 마른 체형을 말씀하시는 이게 건가요? 주관적인 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항공사에서 유니폼을 입고 네. 예, 업무를 그러니까 비행을 하기 때문에 유니폼에 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체형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정말 너무 마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전혀 제한 두고 있지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보통 체격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오히려 너무 마르시면 이제 조금 비행하는데 힘듭니다. 네, 체력적으로 두꺼우시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고요. 기내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트랑 컨테이너들도 굉장히 네, 무게가 맞아요. 많이 나가고 승객들의 짐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짐들을 자신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업무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오랫동안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지거나 선호하거나 저희가 그런 체형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도 건강미가 느껴지는 그쵸? 건강해 보이는 네, 그런 승무원들을 맞습니다.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턴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인턴십이 그 객실 승무원 처음에 채용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이 업무 수행을 잘하는지를 보는 인턴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저희 지금 정해진 게 있죠, 과장님? 네. 인턴 수습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후에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이 전환이 될 되고, 거고요. 네. 그 1년 인턴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지원 후 재지원 시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공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진행되는 공채고 이전에 뭐 지원하셨다가 다시 재지원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공채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자기소개서 작성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서류부터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자기소개서 정말 다 읽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기소개서 정말 다 읽습니다. 저희 인사팀에서 나눠서 정말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을 예정이니까 자기소개서 좀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아마 높은 점수로 서류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면접관과 아이 컨택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중요하죠, 과장님? 네,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아이 컨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 컨택은 면접장에 들어가서부터 면접장을 나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그 답변하고 있을 때만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면접관 분들께서 몇 분이 계실지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절실함과 진정성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눈빛이 사람의 진심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네, 마음의 창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그 눈빛을 좀 써주시면 면접관들도 네네.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리가 곧지 않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좀 타 항공사에서 뭐 일자 다리 이런 게 좀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특별히 뭐 그렇게 꼭 곧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는 않죠? 네, 다리가 일자로 곧으면 정말 좋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다리 모양도 개개인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저희가 승무원으로서 다리가 곧지 않은데 뽑지 않는다 이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뭐 일자가 아니면 면접장에서 그 서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 다리를 약간 이렇게 크로스로 살짝 네. 이렇게 뭐 팁이네요. 네. 팁이에요. 이게 다리가 붙을 수 있게 네. 자세를 그렇게 한번 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은 다리가 곧지가 않으면 비행을 하실 때 장시간 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또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가 곧지 않으신 분들은 병원에서도 좀 교정을 그게 만약에 컴플렉스라면 너무 근데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뭐 장시간 서 있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네네. 저희는 그쵸. 네, 상관이 네네. 없는 거죠. 네네네. 굳이 교정을 받지 않아도 네, 교정 굳이 안 네, 받으셔도 본인께서 되고. 너무 네네. 힘드시다 이러면 교정을 받으시는 건데 이제 저희가 뭐 따로 그렇게 휘었다고 해서 뭐 네. 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넘어보겠습니다. 항공기 도입 어느 기종 하냐는 질문 있으시네요. 저희 737-800 네, 아까 도입할 예정이고요. 회사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737-800 NG 도입 예정이고 맥스와는 다른 기종입니다. 아마 맥스 네. 좀 사고가 있어서 네, 요새 일단 논란이 많이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737-800 도입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해볼게요. 상처가 있는데 그게 좀 불이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상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처 불이익 있나요? 네, 면접 볼 때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자신이 봤을 때 컴플렉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가려서 그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또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 손과 팔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 크게 상처가 있다거나 흉터가 있으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행하실 때도 안 보이게 잘 커버가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 승무원의 경우 키가 너무 크면 불이익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키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이 있나요? 네. 불이익은 없는데 네. 저희 항공기 같은 경우는 737 기종이기 때문에 키가 크셨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기종 네, 소형 기종이 네.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네. 오히려 키가 크시다면 승객들이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보디가드 같고 듬직하고 뭔가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너무 크거나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없으니까 네. 자신감 갖고 면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입 객실 승무원 숙소 제공해 주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본사가 양양이에요. 저희가 뭐 서울이 본사인데 양양으로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 제공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이제 지원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사가 양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페이스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조금 더디다거나 끊기는 현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유튜브로 오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넘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접속하시면은 이제 원활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교정기 착용 시 불이익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교정기 착용을 하고 면접을 보실 때 불이익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죠? 네. 네, 보통 다른 항공사 면접 시에는 교정기 착용이 안 된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희는 근데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보실 때 그냥 밝은 미소를 네. 교정기를 착용하셨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과묵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행을 하실 때는 교정기 착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하시기 전까지 탈착하실 예정이시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면접 보실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하셔서거나 아니면 조금 본인이 오히려 조금 위축되셔서 이제 미소를 환하게 못 지으시면 조금 환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면접관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상관없이 환하게 웃으시고 그러니까 탈착만 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백기 불이익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공백기라고 하면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경력이 조금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공백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하셨냐가 뭐 중요하겠죠. 아마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백기 동안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과정 동안 진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를 면접이나 뭐 서류에 때 이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뭐 꼭 공백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백기 동안에 아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스펙을 쌓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입사교육 및 훈련 기간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과장님,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입사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과 9월 두 차수에 걸쳐서 입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입사를 하시면 약 7주에서 8주 정도 안전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네. 한 2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입점대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학점이 입점대라서 좀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학점이 입점대라면 사실 이게 학점이라는 게 성실성의 척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대신에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게 토익 점수라던가 다른 자격증 뭐 이런 걸로 좀 보완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저희 충분히 자소 다 읽어볼 거기 때문에 차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점이 2점대면 조금 자신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자신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동아리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그 점수대에 네.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외 활동을 하셨던 거나 그런 네. 부분 말씀하시는 뭐, 거죠? 네, 뭐 학점은 조금 낮더라도 해외 어학연수 뭐 경험이 있다든지 네, 네. 실습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뭐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으로 영어 점수 낮아도 상관없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뭐 저희 지금 현재 뭐 학력무가 성적무가 뭐 이렇게 다 무관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영어 점수 낮으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보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상관없죠? 네. 영어 점수가 낮아도 상관없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필수 자격 요건으로 토익 500점 이상, 네네. 토익 스피킹 레벨 4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준 점수가 넘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수가 안 되시면 지원조차 못 하시는 거고요. 그 점수가 넘는다면 네.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시다면 면접장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얻으셔야 네네.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 네.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읽히는 자소서 유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특별히 한번 자소서 보시면 어떤 유형이 네. 좀 잘 읽히나요? 우선은 너무 내용이 많지가 않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문구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맞아요. 그 인사팀에서 그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다 모두 읽어보는데 굉장히 그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자세히 꼼꼼히 읽어는 보겠지만 그래도 앞부분에서 굉장히 개성이 있고 또 재미나고 임팩트가 있다면 아마 그 지원자분들을 면접장에서 꼭 한 번 또 뵙고 싶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스토리를 좀 녹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자소서 쓰신 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조금 다듬어지고, 저희 지금 500자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다듬으시면은 아마 잘 읽히게 되는 자소서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재차 말씀드려도 네네네. 좋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강조하시는 저희는 분이니까. 강원도 항공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시고 네. 강원도 컨텐츠의 뭔가 아이디어, 네. 또 뭐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본사가 맞아요. 강원도 양양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로 와서 비행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한 지. 그래서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해보고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3개 정도만 제가 더 받아볼게요. 이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인데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오셨나봐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네. 저는 타항공사 전직인데 경력이 2년 미만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하면 불이익 있나요? 이익이나 불이익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경력직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2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2년 미만이시라면 신입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이익은 따로 없고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행 경력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신입 승무원들, 신입 지원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승무직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스킬이 몸에 배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불이익은 전혀 없고 타항공사 전직이라고 네. 해서 오히려 신입으로 입사하시면 조금 더 습득이 빠르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경력이 미만이시면 신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접조는 키별로 나눠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키별이라고 하시는 게 면접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키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이력서를 할 때 신장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키나 네네. 몸무게 이런 거 전혀 안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네. 블라인드죠. 네, 맞아요. 1차는 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네. 학력 이런 거 저희 다 안 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신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키별로 나눠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아마 제출하신 순서대로 랜덤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서류 합격자분들은 그렇게 네. 배정을 할 예정이니까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질문 하고요. 저희가 네.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력란에 오래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기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저희가 그 아르바이트는 기재하지 마시라고 작성을 해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꼭 입력을 하셔서 어필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재하셔도 돼요. 네. 네. 아르바이트가 정말
좋은 저희 승무직에 뭔가 관련이 있는 직종이었다면 뭐 저는 기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기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뭐 기자 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제 자소서 볼 때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벌써 이제 진행한 지가 1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도 긴장을 해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손에 땀도 나고 저도 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올 신입 승무원들, 경력직 승무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채용에 합격을 하셔서 저희 객실 서비스를 함께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분께 한마디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 멘트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Sometimes